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한 을미사변 후 이 고종은 하루도 편하게 경복궁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1년 후 고종은 이 조선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자신은 황제가 되지요. 그리고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대한제국의 탄생과 맞물려서 새로운 문물이 조선에 들어오는데요. 어떤 문물들일까요? 궁금하죠? 따라가십시오. 이사라. 저리가.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꿈이었구만. 아이고 이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이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아유. 웬일이래. 나랑 처음으로 그냥 마음이 탁탁 맞구만.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디를 좀 가야지 마음이 좀 풀릴래나.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한양. 새로운 문물이라 마음이 설레고 두근두근.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19살이에요. 미안, 거짓말이야. 두근거려요. 이야, 이 한양에 서양식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더니만 이거 이 러시아 공사가 멋있구만. 에? 내 눈이 잘못됐나? 에? 전하, 고종인걸요. 아이고, 웬일이십니까요, 전하? 아유. 왕비가 죽임을 당한 후 경복궁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새벽에 왕세자와 몰래 궁을 빠져나와 여기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왔다네.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신데 궁궐에도 있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에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신다니. 아이고, 이럴 수가.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이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말하고요. 파천은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관파천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러시아의 보호 아래 이 안전을 느낀 고종은요. 가보개혁을 추진했던 김홍집 등 이 친일파를 몰아내지요. 하지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 왕이 궁궐을 비운 이 조선의 자존심은 크게 떨어졌겠지요. 또한 이 러시아는 고종을 보호하고 있다는 구실로 조선의 광산에서 지하 자원을 가져갈 수 있는 채굴권을 가져갑니다. 그러자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도 조선의 철도를 노는 권리, 그리고 광산에서 자원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채굴권, 산의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갈 수 있는 재벌권을 가져갑니다. 하하, 이 주인 없는 집에 도둑이 든 격이죠. 사정이 이러자 독립협회와 백성들은 하루빨리 고종이 돌아오기를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1년 만에 고종은 다시 경운궁, 그러니까 지금의 덕수궁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이 다시 돌아온 고종,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고종께서 황제가 되는 기념식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념식에 대해 해설을 해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황구단에 나와 있습니다. 고종께서 황제가 되는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금 고종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노니 이를 하늘에 알리는 제사의식을 거행하겠노라. 네, 어떻습니까? 선 여사님, 방금 대한제국이 선포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대한제국이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주 독립적인 이 황제의 나라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고종의 의지가 담긴 그런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현장을 연결해 볼까요? 고종 황제께서는 대한제국을 끌어갈 새로운 개혁안을 발표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조선을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개혁안을 널리 알린다. 먼저 이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노라. 그리고 토지의 주인을 확인하여 증명서로 만들도록 하거라. 땅 임자가 분명해야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세워 신식 교육을 시킬 것이며 상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회사와 공장도 세우도록 하라. 고종의 새로운 개혁은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선 여사님, 고종의 광무개혁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광무개혁이란 이 갑오개혁이나 의미개혁과는 완전히 다른 이 외세 개혁의 개입이 없는 이 자주적인, 이 독립적인 우리 스스로의 그런 개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적인 개혁인 광무개혁,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백성들 반응은 어떤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며 대한제국의 탄생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환영할 일이죠.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백성들의 기대가 큰데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잘 진행이 돼서 자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이 고종은 이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포하고 나라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군사력을 일단 강하게 했고요.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이 토지의 임자가 누구인지 증명해주는 문서도 발행을 하지요. 이 신식 교육을 시키는 학교도 세우고요. 또 이 상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회사와 공장도 세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도 일본의 간섭으로 그렇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지요. 심지어 이 황제 즉위식이 열렸던 황구단도 일본이 헐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그렇죠. 이 대한민국은 말이죠. 사실 이 대한제국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제국과 민국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제국은요, 황제의 나라란 뜻입니다. 민국은 백성의 나라란 뜻이죠. 이 일본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후에 이 친일파들을 싹 몰아냈지만은 그 틈을 타서 이 러시아와 이 외국의 열강들이 말이야 조선의 것을 모두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 나중에 이 고종이 다시 돌아와서 이 조선을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떡하니 고쳤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이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 대한제국의 이 외국 세력들이 날름날름 간섭을 하고 있지는 있지만 말이지. 그래도 뭔가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좀 좋아. 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왜? 아이고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놀라나? 이거 또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누구세요? 선희 여사님이십니까? 전화의 전화입니다. 전화라면
고중이고. 아이고, 전하,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돼? 아니, 근데 여기 혹시 전하가 들어가 계신 겁니까? 아니랍니다. 이건 바로 경운경에 처음으로 설치된 전화기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죠. 전하께서 선희 여사님에게 전할 말씀이 있어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만. 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계신 건 아니다. 어휴, 저 그럼 이 전하실 말씀이시라는 게 뭡니까? 오늘 서양 관리들과 함께 궁에서 점심 식사를 하니 오라고 하시네요. 아, 그러셨군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가고 말고요. 아, 가만히 있자. 이 참 신통방통한 물건일세. 아이고, 이 전하가 나를 딱 초대해 주셨으니 가야지. 열일 제쳐놓고 가야지. 그런데 걸어가나? 아이고, 내 저걸 타고 가야겠다. 아이고, 저것이 이 요새 사람들이 타고 싶어 안 달랐다는 그 쇠술의 전차. 이 전위로 가는 기차. 그거 맞지, 저게? 아, 그럼요. 저는 저 멀리 지방에서 이 전차를 타보려고 서울까지 왔는걸요. 그렇지, 그렇지. 저게 좀 무섭고 이 시끄럽고 그러기는 해도 이 먼 거리를 갈 때는 저만한 게 없다니까. 그나저나 요거 말이야, 이 내가 봐와오니 이 집신을 좀 벗어놓고 타야겠지. 아닌가? 그냥 신고 타는 건가? 그거 아니야, 신. 아이고, 참, 이 타는 것도 어렵네. 고민이야. 또 이때 자동차가 들어오는데요. 빨리 움직이는 자동차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에 와 있던 미국의 여행가가 타고 가던 자동차가 소각근 발구지를 들이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차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그리고 먹을거리까지 이 조선에는 신식, 새로운 문물들이 마구 들어옵니다. 광해원입니다. 이 최초의 서양식 신식 병원이죠. 갑신정변 때 이 왕비의 조카를 치료해준 이 미국의 선교사이자 의사인 알렌의 요청으로 세운 병원입니다. 이 교육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근대식 교육이 시작된 것이죠. 이 원산에서는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이 근대식 교육을 해주는 원산 학사를 세웁니다. 이 나라에서도 유경공원을 세우죠. 자, 여기에서는 이 근대식 교육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신식학교에서는 외국어, 지리, 역사, 과학, 기술 등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가르쳤죠. 그리고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신식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어떨까요? 명동성당처럼 지붕 끝이 뾰족한 서양식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 옷차림도 예전하고 확 바뀌었는데, 어이구, 저 남자를 봐. 이 저고리에다가 조끼를 입었어. 어이구, 이 상투를 싹둑 잘라서 서양식 머리를 했네. 이? 아이고, 저 여자 입은 거 보소. 이 한복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더 간편해 보이네. 이 서양식 원피스 같고. 아하, 이 여자들이 말이야, 옛날에 이거 얼굴을 가리던 이 장어 쓰개치마 요런 거 이제 안 입고 다녀. 호호, 어쩔까. 나도 이제 이참에 말이야, 패션을 좀 바꿔봐. 패션. 가만 있어. 내가 기억이 나. 여기 어디 이 독일인 상점, 독일인 상점 광고 요거다. 요 있네, 요 있어. 이야, 여기 봐라. 이 멋진 모자에 구두에 가방에 이 나도 말이야, 이참에 이 패션스럽게 패셔너블. 가만 있어봐.
이 갓대 요거 페랭이 요거 대신에 저 모자를 좀 써보고 말이야. 요 집신 대신에 이 구두를 좀 한번 신어봐. 아니다. 아니야. 이상해. 그 누구같이 이상해. 야, 어느새 이 궁궐까지 내가 다 왔어. 아이고, 이 우리 조선 관리들하고 말이야. 이 서양 외교관들이 쫙 모였네. 에? 근데 이상해. 요거 봐. 이 서양식 접시하고 유리잔에다가 꽃병까지 보여. 근데 요 장면이 참으로 요상하다. 요상해. 아이고, 이거 먹을 게 많구만. 나도 좀 먹어봐야지. 뭔가 있나? 아유, 이 먹을거리에도 이 변화가 많이 생겼어. 설탕에다가 커피에다가 홍차에다가 빵에다가. 어이? 저기는 케이크가 있는데 여기는 이 케이크가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 요새는 요거 말고 이 일본 상점이 생겼대. 일본 음식 상점. 그러니까 단무지 팔고 어묵 팔고 유부 팔고. 나도 한번 그런 데 가봐야겠지. 어찌 먹어야지. 일단은 먹어보자. 설탕. 그렇지. 설탕 넣고. 예? 난 더 넣을래. 나는 단 게 좋아. 슈가보이, 슈가어서. 이 빵은 어떻게 먹는 거야? 응? 에이, 뭐 내 맘대로 먹으면 되지 뭐, 그지? 아이고 배불러다. 아이고 배불러. 에이, 궁궐 구경이나 좀 해. 어이? 아유, 저게 뭐야? 아이고 눈부셔라. 아니, 이게 웬 귀신의 장난인가? 이거 아주 그냥 대낮같이 화나네. 지금 밤인데. 아유. 귀신은 무슨 귀신? 저것이 이곳 경복궁에 처음으로 설치한 전등이라는 것이요. 전등. 아유, 그런데 말이요. 저 전등 안에 묘한 불이 보입니다. 그래서 묘화라고도 부르지요. 그런데 저것이 고장이 잦아요. 그럴 때마다 전기가 나가니까 호롱불이나 촛대를 없애지 않고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고장이 나면 고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건달불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줬습니다. 괴물불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조선에는 이렇게 새로운 문물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과연 이것이 다 좋은 것만이었을까요? 이 조선의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입니다. 이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였죠. 이 경인선은 일본과 미국의 힘으로 놓아졌는데요. 왜 남의 나라인 우리 조선에 그것을 세워줬을까요? 왜 건설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 바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였죠. 일본은요,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해서 철도를 놓았습니다. 왜요? 쌀과 잡곡을 자신의 나라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였죠. 또 하나,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는 이 군사들과 무기들을 철도를 이용해서 실어 나르도록 했습니다. 미국이요?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신식 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이 교육도 변하고 이 새로운 것도 많이 들어왔어도 이 모두가 다 좋은 게 아니라니. 이 일본 등 이 여러 나라들이 침략을 위해 설치한 것도 많다고 하니 아이고, 이건 안타깝다. 안타까워. 에이고, 이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어도 황제가 되었어도 개혁을 했어도 아이고, 외세의 간섭이 여전하니 안타깝구나. 걱정이 돼. 아이고, 걱정이야. 일본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도를 건설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대한제국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는데요. 아니, 청나라와의 전쟁을 끝낸 일본이 또 무슨 전쟁을 시작하려 할까요?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리고 이 전쟁은 대한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땅 임자가 분명해야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세워 신식 교육을 시킬 것이며 상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회사와 공장도 세우도록 하라. 고종의 새로운 개혁은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선 여사님,
고종의 광무개혁,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광무개혁이란 이 갑오개혁이나 의미개혁과는 완전히 다른 이 외세 개혁의 개입이 없는 이 자주적인, 이 독립적인 우리 스스로의 그런 개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적인 개혁인 광무개혁,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백성들 반응은 어떤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며 대한제국의 탄생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환영할 일이죠.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백성들의 기대가 큰데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잘 진행이 돼서 자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이 고종은 이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포하고 나라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군사력을 일단 강하게 했고요.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이 토지의 임자가 누구인지 증명해주는 문서도 발행을 하지요. 이 신식 교육을 시키는 학교도 세우고요. 또 이 상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회사와 공장도 세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도 일본의 간섭으로 그렇게 큰 성과는 거두질 못하지요. 심지어 이 황제 즉위식이 열렸던 황구단도 일본이 헐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그렇죠. 이 대한민국은 말이죠. 사실 이 대한제국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제국과 민국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제국은요, 황제의 나라란 뜻입니다. 민국은 백성의 나라란 뜻이죠. 자원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채굴권, 산의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갈 수 있는 재벌권을 가져갑니다. 하하, 이 주인 없는 집에 도둑이 든 격이죠. 사정이 이러자 독립협회와 백성들은 하루빨리 고종이 돌아오기를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1년 만에 고종은 다시 경운궁, 그러니까 지금의 덕수궁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이 다시 돌아온 고종,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고종께서 황제가 되는 기념식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념식에 대해 해설을 해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희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황구단에 나와 있습니다. 고종께서 황제가 되는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금 고종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노니 이를 하늘에 알리는 제사의식을 거행하겠노라. 네, 어떻습니까? 선희 여사님, 방금 대한제국이 선포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대한제국이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주 독립적인 이 황제의 나라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고종의 의지가 담긴 그런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현장을 연결해 볼까요? 고종 황제께서는 대한제국을 끌어갈 새로운 개혁안을 발표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조선을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개혁안을 널리 알린다. 먼저 이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노라. 그리고 토지의 주인을 확인하여 증명서로 만들도록 하거라. 땅 임자가 분명해야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세워 신식 교육을 시킬 것이며 상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회사와 공장도 세우도록 하라. 고종의 새로운 개혁은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선 여사님, 고종의 광무개혁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광무개혁이란 이 갑오개혁이나 의미개혁과는 완전히 다른 이 외세 개입이 없는 이 자주적인, 이 독립적인 우리 스스로의 그런 개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종께서 황제가 되는 기념식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념식에 대해 해설을 해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황구단에 나와 있습니다. 고종께서 황제가 되는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금 고종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노니 이를 하늘에 알리는 제사의식을 거행하겠노라. 네, 어떻습니까? 선 여사님, 방금 대한제국이 선포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대한제국이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주 독립적인 이 황제의 나라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고종의 의지가 담긴 그런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현장을 연결해 볼까요? 고종 황제께서는 대한제국을 끌어갈 새로운 개혁안을 발표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조선을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개혁안을 널리 알린다. 먼저 이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노라. 그리고 토지의 주인을 확인하여 증명서로 만들도록 하거라. 땅 임자가 분명해야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세워 신식 교육을 시킬 것이며 상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회사와 공장도 세우도록 하라. 고종의 새로운 개혁은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선 여사님, 고종의 광무개혁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광무개혁이란 이 갑오개혁이나 의미개혁과는 완전히 다른 이 외세 개입이 없는 이 자주적인, 이 독립적인 우리 스스로의 그런 개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적인 개혁인 광무개혁,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백성들 반응은 어떤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며 대한제국의 탄생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환영할 일이죠.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백성들의 기대가 큰데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잘 진행이 돼서 새벽에 왕세자와 몰래 궁을 빠져나와 여기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왔다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신데 궁궐에도 있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에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신다니. 아이고, 이럴 수가.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이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말하고요. 파천은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관파천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러시아의 보호 아래 이 안전을 느낀 고종은요.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김홍집 등 이 친일파를 몰아내지요. 하지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 왕이 궁궐을 비운 이 조선의 자존심은 크게 떨어졌겠지요. 또한 이 러시아는 고종을 보호하고 있다는 구실로 조선의 광산에서 지하 자원을 가져갈 수 있는 채굴권을 가져갑니다. 그러자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도 조선의 철도를 노는 권리, 그리고 광산에서 자원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채굴권,
산의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갈 수 있는 재벌권을 가져갑니다. 하하, 이 주인 없는 집에 도둑이 든 격이죠. 사정이 이러자 독립협회와 백성들은 하루빨리 고종이 돌아오기를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1년 만에 고종은 다시 경운궁, 그러니까 지금의 덕수궁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이 다시 돌아온 고종,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고종께서 황제가 되는 기념식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념식에 대해 해설을 해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희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황구단에 나와 있습니다. 고종께서 황제가 되는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금 고종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노니 이를 하늘에 알리는 제사의식을 거행하겠노라. 네, 어떻습니까? 선희 여사님, 방금 대한제국이 선포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대한제국이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주 독립적인 이 황제의 나라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뭐 고종의 의지가 담긴 그런 이름이라고 하겠다. 사람들 옷차림도 예전하고 확 바뀌었는데, 어이구, 저 남자를 봐. 이 저고리에다가 조끼를 입었어. 어이구, 이 상투를 싹둑 잘라서 서양식 머리를 했네. 이? 아이고, 저 여자 입은 거 보소. 이 한복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더 간편해 보이네. 이 서양식 원피스 같고. 아하, 이 여자들이 말이야, 옛날에 이거 얼굴을 가리던 이 장어 쓰개치마 요런 거 이제 안 입고 다녀. 호호, 어쩌까. 나도 이제 이참에 말이야, 패션을 좀 바꿔봐. 패션. 가만 있어. 내가 기억이 나. 여기 어디 이 독일인 상점 광고 요거다. 요 있네, 요 있어. 이야, 여기 봐라. 이 멋진 모자에 구두에 가방에 이 나도 말이야, 이참에 이 패션스럽게 패셔너블. 가만 있어봐. 이 갓대 요거 페랭이 요거 대신에 저 모자를 좀 써보고 말이야. 요 집신 대신에 이 구두를 좀 한번 신어봐. 아니야, 이상해. 그 누구같이 이상해. 이야, 어느새 이 궁궐까지 내가 다 왔어. 아이고, 이 우리 조선 관리들하고 말이야, 이 서양 외교관들이 저기 모였네. 에? 근데 이상해. 요거 봐. 이 서양식 접시하고 유리잔에다가 꽃병까지 보여. 근데 요 장면이 참으로 요상하다. 요상해. 아이고, 요 먹을 게 많구만. 나도 좀 먹어봐야지. 뭔가 있나? 아유, 이 먹을거리에도 이 변화가 많이 생겼어. 설탕에다가 커피에다가 홍차에다가 빵에다가. 저기는 케이크가 있는데 여기는 이 케이크가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 요새는 요거 말고 이 일본 상점이 생겼대. 일본 음식 상점. 그러니까 단무지 팔고 어묵 팔고 유부 팔고. 나도 한번 그런 데 가봐야겠지. 먹어야지. 일단은 먹어보자. 설탕. 그렇지, 설탕 넣고. 난 더 넣을래. 나는 단 게 좋아. 슈가보이, 슈가서. 이 빵은 어떻게 먹는 거야? 뭐 내 맘대로 먹으면 되지 뭐, 그지? 아이고 배불러다. 애가 궁궐 구경이나 좀 해. 아유, 저게 뭐야? 아이고 눈부셔라. 아니, 이게 웬 귀신의 장난인가? 이거 아주 그냥 대낮같이 화나네. 지금 밤인데. 아유. 귀신은 무슨 귀신? 저것이 이곳 경복궁에 처음으로 설치한 전등이라는 것이요. 전등. 아유, 그런데 말이요, 저 전등 안에 뭐